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오늘의 제목은 경이로운 아름다움 그 자체,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다. 천년 왕국의 신라, 스라블의 보물들. 오늘은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중년들은 경주와 관한 추억의 한 조각 없는 사람이 있을까?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문학평론가 박철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981년 경주 수학여행의 추억을 떠올리며 스라블의 보물로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목하였습니다. 신라의 인에 대한 예정이 곳곳에 묻어나는 원고를 아래에 실습니다. 필자인 박철화는 서울대 불문학과와 프랑스 파리 8대학, 10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경주 수학여행의 대표적인 장소로 유명한 불국사와 석굴암. 자연과 인위, 무심함과 정교함, 화려함과 절제, 위엄과 겸손까지, 찬란한 불교 예술, 뛰어난 건축 기법 등 세계 문화유산으로 푸른 자연의 품은 깔끔하게 정돈된 경내, 신라 문화 역사 고스란히, 화려함과 절제를 동시에 간직한 불국사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고교 2학년 가을, 내가 경주 수학여행을 가기로 한 것은 불국사가 아니고 순전히 바다 때문이었다.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강원도 내륙 도시 춘천에 나고 자랐기에 그때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통해 불과 몇 달 전 시작한 칼라TV 방송에서 간접적으로 푸른 바다를 보기는 하였습니다. 태어나서 내내 온 사방을 둘러산을 보면서 자란 내게 바다는 놀라우리만큼 단순하고 명쾌한 풍경이었습니다. 상당한 시각적 충격이었지 그 풍경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감기 끝물에다 장염에 시달렸던 내가 약을 복용하면서까지 수학여행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가는 길은 지루하였고 중간에 들은 장소는 이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바다만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버스 안에서 경주와 신라 문화에 대한 선생님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대 후반 소년들에게 그 말이 들어올 턱이 없었습니다.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신비로운 설화나 하얀 피를 뿌린 순교하여 이 땅의 불교를 받아들이는 전기를 마련했고 그 불교의 찬란한 중심지가 바로 경주여서 이번 수학여행의 목표가 그런 유적을 둘러보는 것이라는 이야기 등등. 그런데 대체 그게 시커먼 교육복을 입고 한반에 70명 넘게 꾸겨 앉아 있다가 풀려난 우리들의 청춘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때로 몸을 뒤틀며 우리는 저녁무렵 경주에 도착했고 여관의 짐을 풀었다. 첫날 경주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불국사를 거쳐 간포 문무대왕과 울산 조선소 탐방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10대 후반의 고삐 풀린 청중들이란 어디서나 본능적으로 이성을 찾아간다. 좁은 버스 안에서 몸을 비집고
걷다가 간신히 풀려난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엇비슷한 시간에 버스에서 내린 건너편 여관에 묵을 여학생들이었다. 전주에서 왔다는 그 여고생들에게 친구들은 선생님의 눈을 피해 수작을 그렸다. 키가 180 가까이었던 나는 얼굴마담 노릇을 하느라 앞에 섰고 말빨 좋은 친구 곁에서 여학생들과 약속을 해 받았다. 경주의 첫 인상은 그러했다. 문제는 내가 저녁을 먹자마자 약을 먹고 인솔교사 방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였다. 그 사이에 친구들은 선생님들의 철벽 방어를 뚫고 몇몇이 몰래 나가서 이 학생을 만났는데 신라의 달밤이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다. 다음 날 아침 컨디션을 회복하고 나타난 내게 책임지라며 투덜대는 걸 보면 그 가운데 한 여학생의 이름과 주소를 적힌 펜팔 요청 편지를 건너받았지만 그걸 간직하지 않았다. 받아보고 싶어서 온 여행이었다. 아침을 먹고 올라온 불국사 경내 어디에서 그 쪽지를 버렸다. 그것은 황홀한 아름다움에 대한 경배였다. 그는 불교도가 아니어서 절에 간 경험이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아버지가 재직한 관할면의 소양강댐 안에 있는 청평사 정도의 가봤을 뿐이다. 그런데 내 눈에 불국사와 석굴암은 놀라움 자체였다. 자연의 과인이 무심함과 정교함, 화려함과 절제, 위엄과 겸손까지 무엇 하나 보태고 뺄 기 없었다. 짧은 인생 경험으로 보기에도 가장 완벽한 미의 원형이었다. 내가 그 여학생의 쪽지를 버렸다는 말은 그러니 수정되어야 한다. 정신이 팔려서 아예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는 기억조차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석굴암을 나와 부지런히 혼자 다시 찾아가 둘러본 석가탑과 다보탑 그리고 불국사를 품은 있는 산으로부터 경주의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이후로 수학여행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바다가 뒷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본 바다가 놀랍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모래, 바다, 하늘로 선이 그려진 3등분의 세계는 굳이 표현하자면 미니 멀티미디엄의 극치였습니다. 마크로스크 추상화의 원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숨결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인공낙원의 향취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가는 길에 본 가먼사지 석주 주변의 쇠락한 삶의 자치, 인위적인 흔적의 함량함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간포 끝자락에서 본 문무 대왕릉도 놀랍기는 했지만 이미 불국사와 석굴암의 마음을 빼앗긴 내에게는 역사적 사연 가득한 자연물 정도였습니다. 그 점은 경주를 지나 울산 조선소에 가서 본 풍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을 능가해 배가 품은 산업화의 근대 문명을 맞추면서 이번에는 그 과도한 인위로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불국사와 석굴암은 최선의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때로 생각합니다. 예술적이지 않는 집안 분위기에서 성장한 내가 부모님과 선생님의 반대를 무릅써가면서 왜 문학과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물론 타고난 기질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 기질도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면 그토록 두드럽지게 발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81년 수학여행은 내게 아름다움에 대한 원초적인 동경을 심어준 계기가 아니었을까요? 기젤이 화약이라면 불국사 석굴암과의 만남은 영혼의 내관이었던 셈입니다. 그 뒤로 경주는 늘 내 영혼의 처소 깊은 곳에서 머물다가 호출되곤 하였습니다. 박물관의 전시를 보다가 책을 뒤적이다가 경주가 나오면 나는 곧장 그 수학여행의 아침을 되돌아가곤 합니다.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터라 대학을 마치고 유럽에서 몇 년 더 밀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머물었습니다. 현대시가 전공이지만 미술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핑계로 유럽 곳곳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유럽은 놀라울 곳입니다. 근대 문명을 만든 주인공답게 규모와 아름다움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문화유산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국인이고 내 피 속에 우리의 역사와 자연에서 우러나는 개별적인 미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휘황한 문화유산 앞에서도 나는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그 한가운데에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알려졌지만 1999년만 해도 유럽인들에게 한국은 동아시아의 한 구석에 크게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중국의 스케일과 일본의 경제력과의 정교함이 잘 알려져 있었지만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거의 몰랐습니다. 우리가 한글이라는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가끔 한국은 궁금해하며 가보려는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언제나 경주를 권했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신라 왕족의 후예라는 허풍 섞인 이야기까지 얹어주며 순진한 그들은 마냥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반응은 놀라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갈 정도면 아시아 문화와 예술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진 유럽인이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이로운 아름다움이라는 찬사는 거의 다였습니다. 경주 남산의 석굴들, 대능원, 곳곳의 폐사지들, 그 가운데에서도 앞권은 불국사와 석굴암이었습니다. 유럽 문명의 후예로 그들 나름의 미적 기준을 갖고 있는 개성 중시의 외국인들에게도 불국사와 석굴암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단순한 이국 취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신라 천년왕국에 빚어낸 한국적 특수성과 신라의 세계적 보편성이 만나는 이성적인 아름다움의 뚜렷한 증거라는 나는 지금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뒤로 여러 번 경주에 갔습니다. 보문단지의 벚꽃, 간포 대릉 문무 대왕릉, 찰주의 보리달이 걸린 심야의 가문사지, 용장 사국, 그리고 삼청 석탑처럼 남산에 숨어 있는 듯 남은 다 딸건 석불과 석탑들입니다. 거기서 쇠락한 문화의 쓸쓸함에 전념되기도 했지만 나는 늘 불국사와 석굴암의 정동된 아름다움과 인간의 세속적인 삶을 넘어 종교의 영원한 성스러움이 번져나가는 그 자리의 끈질김과 단순함에 영혼의 기운을 얻곤 하였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영혼의 깊은